정부는 지난해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용으로 모는 얌체족을 규제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고가의 차를 법인 소유로 구매해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한눈에 법인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 사적 유용이나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무색하게도 도입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 이젠 연두색 번호판의 이른바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법인차는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입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1억 원 넘는 수입 법인차 구매가 전년보다 3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등록한 비율도 전년보다 4.4%포인트 감소했는데요. 업계에선 법인차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개인 명의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억 원 이상의 법인차 판매량은 12,0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넘게 급증했습니다. 초고가 브랜드의 법인차 판매량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페라리는 1년 전보다 35% 늘어난 115대의 법인차가 새로 등록됐고 포르쉐도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람보르기니나 롤스로이스 같은 럭셔리 수입 차량 브랜드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 초기엔 고가의 법인차 구매를 꺼리게 했던 연두색 번호판이 이젠 오히려 자신이 부유한 계층임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변질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법인 차량 이용자 사이에선 연두색 번호판에 어울리는 차량 외장 색상을 고르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차 규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번호판 색만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확인하는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부터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죠. 이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자동차 출고가를 일부러 낮게 신고해서 탈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 7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8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1만 8천여 대였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6,290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신고한 겁니다. 심지어 중고차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을 적어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법인의 경우 실제 판매가가 약 2억 4천만 원으로 안내돼 있는 BMW 차량을 취득가 5,69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건 물론이고 탈세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 하는 꼼수도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서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꼼수들이 판치지 않게끔 서둘러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인차면서 8천만 원이 넘으면 이런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데 혹시 길에서 이 연두색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판매된 법인차에는 붙지 않고요. 올해 1월 이후로 팔린 고가 법인차에만 붙인다는 걸 고려해도 눈에 정말 별로 띄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새로 등록된 수입차 중에서 법인차로 등록된 비율을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카이다가 집계해봤더니 33.6%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이후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대수로는 42,200대에 그쳐서 지난해보다 8,000대 넘게 줄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입차가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수입차는 법인차 비중이 60%를 훌쩍 넘었고요. 2010년대 이후부터 점점 더 개인들이 사는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30% 후반대나 그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30% 초중반대를 기록한 겁니다. 네, 연두색 번호판에 영향이 있긴 한가 보네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른바 이 값이 많이 비싼 슈퍼카 등록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게 그겁니다. 모든 차종이 8천만 원을 넘어가는 초고가 수입차 브랜드들, 벤틀리, 포르쉐, 롤스로이스 같은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64% 넘게까지 일제히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딱 10세대 더 많이 팔린 람보르기니를 제외하면 초고가 브랜드로 분류되는 수입차 중에 올해 판매가 줄어들지 않은 브랜드를 찾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사실 고가 수입차일수록 법인차로 등록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2010년대 후반에는 80% 가까이, 지난해까지도 60% 이상이 법인차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50% 중반대만 법인차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 효과,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서 세금을 줄이고 사실상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고가차가 덜 팔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수입차 판매 대수까지 전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테슬라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BMW와 벤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수입차 브랜드입니다. 상반기에만 17,380대가 팔렸습니다. 이 테슬라 판매 대수를 올해 새롭게 몽땅 더했는데도 수입차 판매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난 겁니다. 테슬라를 빼고 지난해와 비교가 가능한 브랜드들끼리만 놓고 보면 전체 수입차 상반기에 무려 17% 넘게 판매가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네,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것들입니까? 네, 이거는 피하는 거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예외도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예기획사가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서 소속사 연예인 명의로 타고 다니게 한다. 그런 경우에도 법인차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꼼수 등록이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죠. 올해 초에 등록된 신규 법인차 중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차량 상당수가 시중에선 실제로 8천만 원을 훌쩍 넘는 차들이었다는 겁니다. 할인 혜택을 받은 걸로 치고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한 법인차들이 꽤 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 상반기에 등록된 수입 고가 법인차들 중에도 여전히 연두색 번호판을 피한 차들이 꽤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요. 감소세를 보면 역시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연두색 번호판에 걸리는 고가 수입차 말고 전체 수입차 중에서도 법인차 비중이 줄어든 요인 중에 하나로 테슬라 역시 꼽힙니다. 테슬라는 법인차 등록 비율이 12%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유독 자기 돈으로 사는 개인들의 구매율이 높습니다. 이 테슬라가 올해 처음으로 수입자동차협회의 현황 집계에 포함되면서 수입차 중에서 법인차 비중을 전체적으로 낮춘 효과도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